대전 공장 화재 참사의 후속 소식입니다. 지난 20일입니다.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큰 불이 나서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불이 나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지 약 2년 만에 산업 현장에서 또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소방당국은요, 이번 참사가 건축물의 무단 증축, 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총 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4명, 중상자는 25명, 경상자는 3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전 경찰청은 이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당국 등 이 관계기관 그리고 유족 대표와 함께 오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 중입니다. 시신 훼손이 심각해 지연됐던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도 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부검을 마무리한 국가수는 DNA 대조 작업을 거쳐 오늘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에 이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의 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청은 이 관계자 PC 등을 확보를 하고 화재 방지 및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화재 불법 증축과 또 취약한 안전관리가 맞물려서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헬스장부터 살펴보면요. 이 공간 불법으로 회사 측이 증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피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14명 가운데 9명은 직원 휴게 공간으로 쓰이던 2.5층 헬스장에서 발견됐으며 다른 1명도 헬스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가 집중된 이 헬스장은 당초 건물 도면에는 없는 이 복층 공간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불법 증축된 이 공간이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인 탓에 창문은 한쪽에만 있었고 크기도 작았는데요. 전문가들도 탈출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유증기 그리고 기름때가 순식간에 불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공장은 금속을 잘라 이 엔진 밸브 등을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마찰을 줄이고 열을 식히기 위해 기름 성분인 절삭유를 뿌린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평소에도 이 공장 내부엔 유증기가 가득했으며 또 기름때가 심하게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두구 대전 대덕 소방서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절삭유로 이런 기름때 같은 게 천정이나 이런 데에 그냥 찌렀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 설비나 배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순식간에 급격히 연소 확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내부 상황을 보면 절삭유와 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 관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공장 직원들을 문진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방문했던 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동아일보에 현장이 유증기로 뿌옇고 책상 등에 오일이 떨어져서 닿지 않으면 문진표에 시커멓게 묻을 정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퇴직자들의 증언 역시 비슷했는데요. 2023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안전공업 퇴직자 이렇게 소개한 작성자는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 미스트, 그러니까 이 미세 기름 입자의 불안감에 퇴사했음,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장에서는 2023년 6월 이때에도 용접기에서 튄 불티가 쌓인 분진에 옮겨 붙어서 불이 났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장 건물의 외벽에요, 이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도 화재 확산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38명이 숨졌던 2020년 경기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또 23명이 사망한 2024년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 모두 이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이 샌드위치 패널은요, 철판 외피 속에 스티로폼이나 폴리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입니다. 불이 붙으면 단열재가 빠르게 타거나 녹아내리면서 화재가 급속히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대전 공장 외벽에 사용된 이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 2급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형 화재에서는 가연물처럼 작용해서 유독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22년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존 건물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재가 나면 이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이 화재 발생 당시에 공장에 쌓아뒀던 나트륨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낭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나트륨은요, 물에 닿으면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 봉투들을 모두 옮긴 뒤에야 진화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공장은 고성능 엔진 밸브를 만들 때 나트륨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나트륨은요, 이 냉각 성능이 뛰어나지만 또 반대로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위험 물질입니다. 화재 당시 창고에 나트륨 101kg이 쌓여 있었고 소방 당국은 이 나트륨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에야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시점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은 화재, 폭발 위험이 큰 1등급 위험물입니다. 이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 대상인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안전공업은 지난달 말 금속 나트륨을 허가받은 기준을 넘어서 이 반입 또 취급했던 사실이 적발이 되며 이 대전 대덕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2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을 보면요, 이 나트륨의 지정 수량, 그러니까 이 설치 허가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수량이 10kg입니다. 이를 초과한 위험물은 허가된 시설에서만 저장, 취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화재 발생 약 한 달 전 안전공업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통보한 이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후 소방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것처럼요, 대전 안전공업 공장의 화재 이미 예고된 인재였을 가능성 이게 커지면서 유족들은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의 희생자 정모 씨는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는데요. 불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비 신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순간 그가 남긴 마지막 인사는 사랑한다였다는데요. 희생자의 약혼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둘이 갔다고 해서 자기 못 나갈 것 같다고 난 잘 들으라고 사랑한다고 이러고 번호를 막 불러주더라고 급하게. 그래서 왜 받아줄 거 알겠죠? 막 적었어요. 딱 적은 다음에 이거 누구 번호야? 이랬더니 엄마한테 전화해줘 이러고서 엄마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좀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이제 또 사고 결혼하려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출이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강해서. 다시 한번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